우리 금천구에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 대상으로 다채로운 교육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흥미로운 사업이 이미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초대석에는 마을 대안교실 하마터면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경숙 금천교육복지센터장님과 정선아 길잡이 선생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마터면이라는 사업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하기 전에 네.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그럴까요? 네. 네, 저는 금천교육복지센터에서 도깨비로 일하고 있는 유경숙입니다. 저는 지난번까지 은행나무 도서관에서 많이 만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일을 하다가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받고 올해부터 하마터면 길잡이 교사로 일하게 된 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본격적으로 그 하마터면이 어떤 사업인가요? 하마터면을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모여서 회의 중에 네네. 그 맞은편 책꽂이에 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뻔했다라는 책이 네네. 딱 정면에 보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마터면으로 이 교실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했고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하마터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 반나절 마을에서 터잡고 좀 놀면서 우리의 내면이나 나의 어떤 그런 면들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네네. 하마터면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하마터면에서는 그럼 어떤 일도 어떤 강의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강의가 아이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마터면 공부를 같이 할 그리고 마을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마터면 교실을 아이들과 꾸려가면 좋을까 네네. 의논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 과정이 진행 중이고 네. 그 2차시까지 전체 10강을 기획했거든요. 네네. 2차시까지 했으니까 4강까지 마무리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 지나고 나서 7일, 14일, 21일 3회가 더 남았고 지금 2월 내내 네, 2월 내내 그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그 강의를 듣고 서로 이제 강의를 듣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동네에 있는 여러 인물들, 네네. 청년들 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간담회라 그러나 그런 네네. 걸 뭐라 그러죠? 간담회라고 해도 공청회 같이 서로 의견을 듣는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알리기도 하고 내용을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아이들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럼 2월 달까지는 하마터면 교실 진행되고 3월부터는 또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하마터면 사업 속에 아카데미 과정만 지금 2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이 아카데미 과정은 교사들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교사나 학부모나 또 그때 와서 도와줄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 교육이죠. 그럼 아직 청소년들이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선생님들이나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지금 아카데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니까 마을 그렇죠. 학교를 만들기 전에, 마을 교실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철저한 단계를 밟아서 준비되는 네네. 과정이군요. 지금은 2주 정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분위기나. 저는 우리 금천구에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줄을 하마터면 모를 뻔했다. 네, 하마터면 정말 모를 뻔했어요. 네네. 처음 강의를 하마터면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네네. 막 전화에 막 누구누구 신청합니다. 막 뜨는 거예요. 깜짝 여러와 같은 반응이 막 있었군요. 알고 보니 어느 한 단체에서 네네. 모든 회원을 동원? 네,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한 15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루 이틀 안에 그렇게 막 다 이름을 올리신 거예요. 뭐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 막 인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역시 이제 그날 다 오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4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 첫날 강의에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다들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때 오신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너무 자세히 잘 얘기해 주셨어요. 강의가 훌륭해서 다음에도 또 오실겠다. 근데 사실 어제 한 강의는 기획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너무 긴장했어요. 네. 공청회. 도대체 어른들 뭡니까? 막 이런 느낌이에요. 사전 인터뷰를 일단 했어요. 아이들한테. 저희 그 질문할 건데 아이들한테 사실 우리가 뭘 물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회의를 통해서 우리 무슨 질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질문을 묻고 답하는데 좀 진행도 어렵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 사람들은 왔고 여러 사람들은 오셨고 잘 진행이 안 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이들이 워낙 생각이 있는 애들이라서 저는 좀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못 들어봤어요. 아직. 센터장 기억에 남는 그 학생 청소년의 얘기가 있나요? 아니 그냥 어른과 뭐 꼰대 차이에서 네네네. 꼰대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는 걸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만나봤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 강좌가 지금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아 매주 지금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강좌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세일중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학교의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선생님이고 두 번째 연강을 했잖아요. 두 번째 선생님은 어디 선생님이었죠? 그 선생님은 샘 교육복지 연구소라는 곳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들고 청소년 세상 엑시트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만나는 그 버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신림역 있는 데 있대요. 거기에서 금천구도 오는 거 금천구는 더 작은 별이고 이제 신림에는 익스트라는 버스가 좀 큰 버스가 운행이 되고 취지는 있고요. 같은 취지로 거의 비슷하죠. 그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그 엑시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은 이제 교육복지센터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다들 이제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청소년들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가셨어요. 세일작가 선생님도 사실 오랜 동안 금천구 관내에서 중학교에서 사실 다양한 사례를 많이 소개했는데 정말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많이 놀랬고 그리고 어제 강의도 사실 그 중도 지금 김규sen 선생님이 그 일하시면서 만났던 그 이제 학교를 뭐 4학년 때 그만뒀다가 검정고시 했던 친구도 나오고 중학교 때 한 사고를 쳐서 한 2년인가요? 1년 반 1년 반 두셨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했던 친구들 얘기 들었고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후 강의가 지금 계속 있는 거죠? 2월 7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21일도 좀 있는데 간단히 뭐 소개시켜주고 나갈까요? 넘어갈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5다라는 거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1강과 2강은 일단 좀 듣자. 현장의 사례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이제 지난주 어제죠. 어제 했던 이 묻다는 직접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 어떤 게 고민이었고 어느 때 가장 힘들었고 어떤 분들 때문에 뭐 기대가 됐고 아니면 뭔가 지속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듣는 거였다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대안학교라는 거를 이제 직접 만드시고 또 거기서 정말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기획했던 분한테 좀 듣는 시간. 그래서 대안학교의 역사, 배경, 왜 생겨났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실 연병 교장 선생님을 좀 모셔서 좀 듣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럼 우리가 현장의 사례를 이제 직접 보는 시간이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어서 2개의 대안학교 정도 마을 배움터 그다음 모기동이죠. 모기동 마을 배움터와 그다음에 대안학교 관악구에 있는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그
그쪽의 사례들을 좀 듣는 시간이 네. 되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보았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학교 뭐냐, 금천구에 맞는 거는 뭐냐. 그래서 오신 사람들과 약간 되묻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혜자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이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활동을 같이 계획해보거나 네. 생각해보는 그렇죠. 시간을 가지실 예정인 거군요. 그럼 이런 그 하마터면 수업을 교실을 이제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획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금천구에 청소년 관련 지원하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옆 동네만 봐도 대안학교가 몇 개가 되고 마을 네트워크도 시작하고 많은데 금천은 유난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금천 수련관 뭐 활동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고 아이들이 뭐 문화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꿈꾸는 나무 요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고 꿈드림이나 원두 정도인데 그거로는 금천의 학생들을 좀 담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교육복지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늘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우리는 부적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적응하는 것일 수도 충분히. 있는데 네네. 어쨌든 사회적 어떤 기준에 뭐 적응하냐 부적응하냐 이런 문제로 아이들을 봐서 그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꼭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뭐 친구에서 아니면 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는 만들어 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 그다음 센터에서 직접 사례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좀 너무 많아서 작게라도 뭔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했고 마침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지역 네트워크 관련 돌봄 사업이 공고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이제 대상인 거잖아요. 대상은 학교 안팎이에요. 안팎 다 모두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케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학교에 있지 않은 친구들은 그 시간 훨씬 더 많은 돌봄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사실 관악구에도 대안학교가 많이 있다는 걸 방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뭐 지적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약간 징검다리 학교에서 위탁형으로 공교육에서 약간 뭐 벌점이나 아니면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약간 징검다리식으로 위탁해서 봐주는 그런 대안학교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이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이번에 아카데미를 하고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올해 내내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본 사업은 어쨌든 18년 11월 1일 날 시작되는 사업이었고 올 10월 31일이 1년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게 진행이 돼서 최소 3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19년 말씀 19년 10월 그래서 그래서 1년 단위로 아마 계속 사업비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일단 저희 1차 연도는 10월 31일인 거죠. 올해 10월 30일. 네, 그래서 올해는 주 목표는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판을 만들고 일단 시범적으로 아이들을 한 2기수는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한 기수당 3개월. 그래서 12주 과정으로 아이들이 주 5일 참여하는 형식이고 하루 반나절. 아마 11시에서 지금 계획은 11시에서 오후 4시. 요 정도로 시간을 둬서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3, 4, 5월 1기 그다음에 한 달 좀 텀을 두고 7, 8, 9월 이렇게 해서 2기 정도를 받을 생각입니다. 봄 기수 친구들과 여름 기수 친구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기수당 9명 정도의 친구들을 받을 생각이고요.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듣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실제로 하마터면 교실이 진행됐을 때 뭔가 구상하고 계신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백지.
백지요? 백에서 글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단 시작은 하려고 하고요. 그 일주일 전체 그 일주일 과정에서는 아이들과 그 과정을 만드는 걸 할 거여서 자기 스스로의 시간표를 짜는 시간을 아마 이제 선생님이 많이 이제 옆에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필수 정도가 있을 거고 또 선택 과목 정도가 있을 거고 그것도 그들이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하루 5시간에 일주일 그거의 시간표를 직접 짜고 그다음 그 12주 과정 중에는 일주일 정도 여행 과정은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여행 과정.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넣고 거점 공간에서 아이들이 모이지만 수업은 마을로 나가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 만나거나 이제 소통을 하는 시간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영역별 어떤 수업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모인 기수는 우리는 목공 수업을 꼭 하고 싶다. 그럼 목공이 있는 교실로 나가야겠죠. 예. 우리는 어떤 책 수업을 좀 하고 싶고 뭐 책을 좀 쓰고 싶거나 뭐 그렇다면 도서관으로 가야겠죠. 수업을 하러. 그래서 우리가 강사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분들 계시는 곳으로 나가서 직접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멀리서 선생님이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금천 유스필 오케스트라에 공연 갔을 때 그 가수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마침 나가는데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전화번호 좀 하나 달라고. 용기. 그랬죠. 그래서 받으셨어요? 받았죠. 와, 짱짱. 뭐라고 입력해드릴까요? 그래서 하마터면 정선아라고 입력해달랬더니 네? 하마터면요? 정선아 아닐 뻔도 된 건가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뭐라고 입력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감성 발라드 이종훈으로 입력해달라고.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요즘 이 하마터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갭이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사실 부모님과 이제 주변의 어떤 기대라든가 뭔가 그냥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하다가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 뭐 하지? 하고선 이제 그 생각하고 또 그런 계획을 해보고 실천해보는 갭이어라는 단어가 또 요즘 막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백지로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학생들부터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해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한 번쯤 인생에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고 정해진 대로만 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고 야, 너는 시험 점수 요만큼 되니까 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가. 너 갈 수 있겠다. 가고 나면 취직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취직도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교수님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한번 너 가봐. 이렇게 해서 쉽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군가 저를 그렇게 케어해주지 않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렇게 좀 살아왔거든요. 주체적으로 살아본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지금 이제 3학년이 됐지만 대학을 가는데 제가 하나도 눈곱만큼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엄마들 보면 막 자소서도 써주고 막 스카이캐슬 보면은 장난 아니죠. 드라마 막. 스카이캐슬 엄마 아니어도 금천구의 엄마들도 대학 입시 전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사실 하나도 몰라요. 뭐 이제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해서 그런데 일부러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남들이 코치해줘서 더 오래 걸리고 내 걸 찾는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뒀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 부적응하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 일찍 내가 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지? 나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런 거에 많이 싸워야 되잖아요. 어른들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아보기 시작한 사람이야. 뭐 이런 내 생각 가질 스스로 수 있게. 설계하는 거를 미리 겪어본 사람이야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 줄 수 있는 그런 교실이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보니까 아까 그 주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1기, 2기 하는데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운영 시간이 달리 되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시간으로 하고요. 이제 학교장님의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9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숫자고 네네.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정말 학교에서 오긴 오나 하루 종일 의미 없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차라리 여기에 그 11시부터라도 가서 했을 때 수업 인정이라는 거, 출석 인정이라는 게 협의가 가능하면 그 친구는 오전 시간 하고 뭐 오후 시간에는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이번에 독산구에서 대안교실을 했을 때 네네. 5교시, 6교시, 7교시는 수업을 안 듣고 나와서 다른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학교 아니었었지만 학교 밖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학교에서 한두 명, 한 명 정도만 추천해 주셔도 9명이란 숫자는 또 채워지고 이미 학교를 그만둬서 지금 마을에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뭔가 통합적으로 그래서 나이도 통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학년이 구분이 아니라 13세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도 여기 뒀기 때문에 한 반에 여러 나이대가 있겠네요. 네, 그 성별도 구별 없이 통합으로 좀 진행될 거라 그 부분을 일단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와의 논의가 제일 1순위. 학교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 왠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가고 싶은 친구도 많을 것 같고 네. 중학교가 9개고 네. 고등학교가 6개가 있는데 한 번에 한 명씩 또 못 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막 근데 그런 실태가 좀 어떤가요? 뭐냐면 사실 저희 때 같은 경우도 학교를 안 나오거나 그런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수치적으로 얼마 전에 잠깐 그 학교마다 그런 나오고 있지 않은 아이, 그다음에 특별교육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뭔가 징계받은 아이들 잠깐 좀 조사했을 때 한 학교당 10명은 넘었었거든요. 1년에요? 네네, 1년에. 그러니까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을 때도 특히 중학교 아이들도 심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 10명 정도는 한 학교에 어느 정도 출석이 잘 안 되거나 징계를 하면 이제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이런 정학 그런 거죠. 요즘은 정학이라는 말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강전을 보내거나 이제 고등학교는 자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스스로 자퇴를 할 수 있는 거고 퇴학은 주는데 퇴학 이전에 약간 강제 전학을 처리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퇴학이라는 말도 요즘 퇴학 당하거나 그런 것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퇴학 저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잘해서 아이를 전학을 시키는 걸 또 많이 봤거든요. 네네. 또 어제 그 강의에서 그 청소년 친구들을 쭉 나와서 얘기한 거 들어보고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거의 이제 19세 이제 딱 졸업한 아이고 이제 뭐 24살짜리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이랑 그 매니저 아니야 그 길대비 교사님이 사전에 이제 인터뷰도 했다고 많이 하셔서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이 겪었던 고민들 그 아이들이 그 스스로 했던 그 고민을 좀 마을에서 같이 풀어놔서 그 후배들이 지금 좀 더 자라는 아이들이 좀 더 그 고민의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좀 사전 인터뷰하고 어제 강의한 거 어제 뭐 애들 이야기한 거 들어보고 좀 뭐가 좀 제일 필요한 것 같은지 어제 아이들의 좀 얘기한 내용 중에서도 뭐 좀 전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그게 이 하마터면이라는 전체적인 거에 좀 반영이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사전 인터뷰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느꼈던 거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학교 뭐 이런 데서 문제는 사실은 별거 아니고 내면에서 가족에서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중학교 때 겪었을 때 그걸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걔네들의 방황은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 마음에 있는 거는 자기가 그걸 풀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봐주는 우리들의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살짜리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누군가 돌봐주고
배우게 이런 게 있어라고 안내해주고 또 엄마에 대해서도 동네에서 케어해주면서 그 가족에 관한 문제를 케어해주면서 얘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고 뭔가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 가족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 집에서 채워주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냥 걔네들을 지켜주는 마을 어른으로 사랑해주는 마을 어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걔네들한테 도움이 정말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문제는 그 류경숙 센터장님이 사실 그동안 많이 겪었던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하마터면도 이제 대안교실로 하긴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사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 문제는 담겨지지 않거든요. 그 자본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원들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을 또 부수적으로 더 이렇게 그거에 힘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좀 그러면서 많이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다가 말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 그리고 18세가 됐을 때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때 저희가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그 시간이 거의 6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빨리 연기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고 대해줬다 그러면 그 친구의 6년이라는 시간은 좀 단축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거에서 갑자기 울컥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나마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거는 그 친구가 18살 때 발견이 됐고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 센터를 연기해주지 않으셨다면 똑같이 그냥 그렇죠, 계속 자체적으로 그냥 숨기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 아이는 거의 처음 만났을 때 눈을 못 마주쳤던 친구였거든요. 네, 그런 미안함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너 힘들 때 이런 데도 있어 하고 가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 가면 만나준 선생님도 있어. 이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많이 좀 알려줘서 찾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청소년 상담 그 하시는 마을에서 공청구에서 하시는 분의 말씀 예전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상담을 하게 된 상담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자기가 청소년 시기 때도 진짜 나한테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소위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 그런 친구들한테 되게 무서워서 동네 학교도 아니고 좀 더 먼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10대 시절을 보낸 게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되게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서 상담하는 친구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상담이 아주 중요한데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상담 선생님 상담 잘하세요. 그거를 끝내면 안 되거든요. 이후에 그 가족의 전체적인 거를 봐서 지역의 자원을 계속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담 선생님들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토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토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여기서 상담받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진학했을 때 또 얘 보니까 문제 있네? 또 상담. 이런 상담만 하고 계속. 네, 계속. 그럼 아이들은 한 말 계속해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받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말, 이 사람 만나면 또 물어봐요.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센터가 약간 그 중간에 허브 역할을 저희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가족 관련 부분은 이렇게 가족 관련된 기관, 거기 정신보건이면 정신보건센터, 그래서 다양한 자원을 연계를 해서 좀 분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한쪽에서는 엄마한테 집중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약간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필요하겠네요. 아까 이제 정선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이들 뭔가 가족 문제로 되게 방황하게 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상담이잖아요. 그쵸? 근데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가 될지가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좀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뭐 꼭 근데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거기서 또 연기되고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힘듦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학교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동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사고 치기 전에 뭔가 자기 길을 찾고 자기 생각을 갖게 되고 힘을 기르게 되면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있어도 이게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네. 그 상당 뭐 전담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요? 만나주는 사람? 네네. 이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도 그 방향이 확 틀려지는 거예요. 또 예민한 그럴 수 아이들. 있겠다. 네.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 아이의 삶을 걱정하는 태도로 만나주면 네네. 상담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음. 그 다음 또 걱정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그러면 지역에 뭐가 있을까 연계를 할 텐데 나는 상담의 업무야. 난 요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로 끝나는 기계적으로 할 수. 네, 그래서 이거 일로 아이들을 만나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조금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한 명 한 명의 친구들한테 되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그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사업은 이제 행정의 예산을 받아와서 하게 되고 그 행정이 대표적으로 기계적이라는 그런 식으로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많을 텐데 그 지금 이제 그럼 준비 과정에서 좀 아쉬웠다던가 이런 건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던가 혹시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또 고민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어려우셨던 부분? 글쎄 준비 과정에 개선될 점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좋겠다라는 하고 싶은 것들만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좀 주체적으로 나서게 될까 아이들한테 힘을 기르는데 뭘 만나게 해주면 좋을까 일단은 그런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좀 철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애들하고 어떻게 엮어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밤새워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데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애들 키우고 뭐 이러는데 제 생각은 한 3일 정도 밤을 새면서 영화를 봐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저도 함께. 네네. 그래서 저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마터면 교실을 하면 우리는 어디 집을 빌려가지고 방을 한 3일 빌려가지고 3일 동안 영화만 보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하자는 녀석이 있을까? 이러면서 분명 있을걸요? 별도로 사업으로 이렇게 공고 내면 모일 거예요, 아이들. 그런 꿈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먹고 자고 시켜 먹으면서 영화만 볼까? 이런 거 막 그런 재밌는 상상들 막 하면서 막 입 쫙 찢어져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죠.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걸 해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했던 게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그 넷플릭스의 빨간머리 앤을 이제 실사화로 해서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그 빨간머리 앤이 실제로 경계성 장애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정말?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약간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걸 이제 마을에서 굉장히 잘 보듬어 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좋고 드라마 같은 거를 그 친구가 관심 있는 그 드라마 하나 잡아서 3일 연장으로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긴 해요. 날 잡아서 밤샘을. 그건 요 사업으로 말고 저도 그런 사업으로 하나 또 저도 그러면 청년인 걸로. 완전 좋죠. 맞아. 그러니까 내용 채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제 행정에서의 어떤 이제 뭐 근거 서류부터 해서 뭐 지침이나 이런 게 있고 근데 모금의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딱 내면 그 계획서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들 전담자하고 우리가 얼마나 설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 그게 요 사업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게 좀 하마터면에 보면은 7개 그 협력기관이 함께 좀 진행된다고 해요. 보니까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 그리고 사단법인 공간 자리,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 학원법인 지성의 숲, 지킨마루. 어떤 일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체분들 어떻게 좀 모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인 교육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좀 우선이 됐고요. 그다음 지역에서 늘 아이들 돌봄을 해주셨던 지킨마루 선생님하고 오셔서 그 지킨마루의 역할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집을 갖고 계시고 또 홀로 계셔서 긴급한 상황에 아이들을 분리를 해야 되거나 보호를 해야 될 경우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걸로
협력기관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성의 숲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잖아요. 일반 학원인데 네. 학원에 뭐 층이 두 층을 사용을 하시는데 한 층이 약간 카페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거점 공간으로 대한 교실로 임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협력기관으로 들어왔고 거기 이제 학습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아이들 중에 난 검정고시를 할 거야. 나는 학업을 공부를 더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 학원에서 그 아이의 어떤 학습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다음 공간 자리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이 주 업무이시거든요. 네네. 특히 청소년을 많이 만나셨던 기관이어서 그 오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상담, 그다음 검사,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리에서 해주실 거고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수업, 시 수업 어떤 그런 도서관 관련된 수업일 거고 건강한 도시농부는 농업, 그렇죠, 농부, 그다음에 목공. 그다음에 화들장이라는 어떤 그런 먹거리 이런 다양한 거로 해서 같이 이제 결합을 해주시는 거고 마을인 교육은 어떤 저희들이 청소년의 금천구 청소년의 어떤 실태 연구 이런 연구 과정 정도로 진행을 해주실 부분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하마터면이 가지고 있는 되게 그 상상의 나래라든가 이게 그쵸. 네 아이들이 굉장히 그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도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네. 있다는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드네요. 네. 하마터면을 한다는 자체가 네. 상상인 것 같아요. 그 상상을 이제 실현할 그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토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아쉽지만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터면을 이제 계속 진행하시면서 좀 가지고 있는 뭐 포부라든가 이렇게 뭐 아니면 이런 친구들 왔으면 좋겠다라든가 이제 한 말씀을 좀 두 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마터면 그 모금의 사업 공고를 지나칠 뻔한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왔고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기에서 아주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걸 잘 담아내야 되는 게 큰 거라 그리고 이후에 이게 사업이 이제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 어떻게 또 마을에서 우리가 풀지 그런 장기적인 고민들 그래서 지자체나 다른 중간 직원 조직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되게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썸머일 보면서 아 저런 학교가 있다니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 동네도 썸머일 있어 이러면서 저희 하마터면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천 교육복지센터의 정선아 센터장님과 정선아 선생님 나 잘라야 돼요. 네, 지금까지 금천 교육복지센터의 유경숙 센터장님과 정선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